요청하신 대본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지시하신 모든 규칙, 특히 숫자 표기법과 엄격한 문장 보호 제한을 완벽하게 적용하여 작성했습니다. 주말 회식이 취소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우울증에 걸린 것도 아니고 대인기피증이나 사회불안 장애를 앓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혼자 있는 것을 진심으로 좋아할 뿐입니다. 한국 사회처럼 눈치를 많이 봐야 하고 집단적인 활동이 당연시되는 환경에서는 이런 성향이 종종 큰 오해를 받곤 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자들은 최근 이 사회가 그들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마침내 밝혀냈습니다. 외로움과 혼자 있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외로움이 골마가는 상처라면 혼자 있는 것은 일종의 초능력일 수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심리학계를 포함한 우리 사회는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사람들을 내향적인 사람, 외톨이 혹은 반사회적인 사람 등 우려스러운 하나의 거대한 범주로 묶어버렸습니다. 특히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성격에 결함이 있거나 언제든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처럼 취급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과학이 이들을 대변합니다. 당신은 눈치를 보며 지친 것이 아니라 그저 혼자만의 평화가 필요한 것일 뿐입니다. 이제 혼자 있는 것을 진심으로 즐기는 사람들의 뇌에서는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과학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들의 도파민 시스템은 일반적인 사람들과 완전히 다르게 작동합니다. 외향적인 사람들은 웃음, 끊임없는 대화, 에너지 교환, 그리고 사람들과 어울릴 때 생기는 활기찬 분위기 같은 거대한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엄청난 양의 도파민을 얻습니다. 반면 혼자 있기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민감하고 섬세한 도파민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최적의 자극 수준에 너무나도 빨리 도달합니다. 매운맛에 대한 내성을 생각해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외향적인 사람은 청양고추를 통째로 씹어 먹어야 비로소 자극을 느낀다면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청양고추 씨앗 단 하나만으로도 하루 종일 충분한, 때로는 과도한 자극을 받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끊임없는 카카오톡 알림과 쏟아지는 소셜미디어 정보로 인해 뇌가 과부하에 걸리기 쉬운 디지털 시대에는 이러한 차이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도파민 시스템이 민감한 사람들에게는 단톡방에 쉴 새 없이 쌓이는 수백 개의 메시지와 붉은색 알림 배지 하나하나가 정신적인 에너지를 심각하게 갉아먹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에너지를 보존하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자연스럽게 외부 자극을 차단하고 고요한 혼자만의 공간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향을 명확하게 뒷받침하는 매우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존재합니다. 2016년 뉴욕 주립대학교 버펄로 캠퍼스의 심리학 연구팀은 이전에는 그 어떤 학자도 진지하게 묻지 않았던 단순하지만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들이 그저 혼자 있는 것을 뼛속 깊이 선호한다면 어떨까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이는 타인이 두려워서도 아니고 정신적으로 어딘가 망가져서도 아니라 고독이라는 상태가 실제로 그들의 기분을 평온하고 좋게 만들기 때문일 수 있다는 가정이었습니다. 연구진은 이 새로운 개념을 비사교성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이는 타인에게 뚜렷한 적대감을 드러내는 반사회성이나 사람에게 상처받을 것이 두려워 피하는 회피성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개념입니다. 비사교성은 혼자만의 시간을 차분하고 자신감 있게 그리고 주도적으로 선택하고 즐기는 성향을 의미합니다. 동아시아 문화권, 그 중에서도 특히 타인의 시선을 중시하는 한국 사회에서는 이 세 가지 개념을 제대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묶어버리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혼자 있는 것을 즐기는 비사교적인 사람들을 왕따나 사회 부적응자 혹은 인간관계의 실패자로 섣불리 낙인 찍는 폭력적인 일들이 흔하게 벌어집니다. 하지만 연구진이 이 비사교적인 사람들의 삶을 깊이 연구했을 때 놀라운 반전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사회의 편견과는 달리 아주 잘 지내고 있었고 오히려 그 이상으로 훌륭한 삶의 만족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은 혼자라는 사실에 전혀 불안해하지 않고 그 고요한 시간을 온전히 자신의 내면을 단단하게 만들고 성장시키는 데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들의 뇌 안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그 놀라운 능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깊은 사고와 자기 성찰, 그리고 복잡한 문제 해결을 담당하는 뇌의 전두엽 피질은 혼자 있는 시간에 더욱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이들은 외부와 단절된 채 멍한 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들의 뇌는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내면의 성찰과 창조적인 아이디어, 그리고 복잡한 정신적 정보를 처리하는 거대한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타인과의 활발한 교류 속에서 영감이 떠오른다고 믿지만 창의성에 관한 수많은 과학적 연구 결과들은 완전히 다른 진실을 말해줍니다. 세상을 뒤바꾸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돌파구는 시끄러운 브레인스토밍 회의나 사람들로 붐비는 대형 카페에서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진정한 번뜩임은 모두가 잠든 새벽 2시에 고요한 산책길이나 오직 물소리만 들리는 샤워 시간처럼 온전히 자신과 마주하는 순간에 찾아옵니다. 역사적인 천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언제나 홀로 있을 때 최고의 연구 성과를 냈으며 아이작 뉴턴 역시 철저한 고독 속에서 우주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 마야 안젤루는 멀쩡하고 넓은 집을 두고도 오직 완벽한 고독 속에서 글을 쓰기 위해 작고 평범한 호텔방을 따로 빌리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인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최근 폭발적으로 늘어난 혼종 문화는 이러한 뇌의 본능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람들이 휴가철에 굳이 비싼 돈을 들여 홈캉스를 떠나 호텔에서 온전히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좁지만 완벽하게 외부와 차단되는 코인 노래방에 들어가 혼자 노래를 부르는 데에는 그럴 만한 과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회생활에 지쳐서 도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숨막히는 타인의 눈치와 사회적 압박에서 벗어나 자신의 전두 옆 피질이 깊게 호흡하고 본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독립적인 무대를 만들어주려는 뇌의 자연스러운 생존 본능이자 아주 똑똑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이쯤에서 잠시 멈추고 아주 중요하면서도 조금은 불편한 진실 하나를 객관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과학적 근거들의 위안을 얻고 깊이 공감하시겠지만 스스로의 내면을 향해 아주 솔직해질 필요가 있는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즐기고 있다고 믿는 그 고독이 과연 진정한 풍요로움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결핍과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저명한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는 건강한 고독은 결핍이 아닌 풍요로움에서 나온다고 강조했습니다. 건강하게 혼자 있기를 즐기는 사람들은 타인과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능력이 충분히 있으며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그들과 다시 연결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사람들을 피해 이리저리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자기 자신을 향해 기꺼이 그리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중인 것입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고독을 자신을 보호하는 두꺼운 갑옷이나 방패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상처받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타인의 날카로운 평가나 거절이 무서워서, 혹은 타인과 연결될 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감정적인 소모와 취약함을 감당하기 싫어서 방어기제로 혼자만의 공간에 웅크리고 숨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스스로에게 아주 예리하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지금 굳게 닫힌 방문 안에 혼자 있는 이유가 진정으로 그 고요함과 평화로움이 당신을 채워주기 때문인지, 아니면 문 밖 세상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잣대가 그저 견디기 힘들어서인지 냉정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혼자 있는 이유가 스스로의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생각을 깊게 정리하며 무언가를 창조하기 위해서라면 당신은 아주 건강하고 지적인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단순히 사람들을 피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마음이 덜 아프기 때문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고독이라기보다는 상처받은 마음이 만들어낸 방어 기제일 확률이 높습니다. 세상의 잣대에 지쳐 숨는 것은 결코 당신이 잘못되거나 망가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처가 있다면 자신을 보호하려는 것은 당연한 본능입니다. 다만 그 두려움과 회피를 진정한 평안함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다른 사람은 속일지언정 자기 자신에게만큼은 철저하게 정직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을 진심으로 즐기는 사람들이 이미 깨달은 아주 중요한 삶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인간관계를 설명할 때 항상 나의 반쪽이나 나를 완성시켜주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마치 인간은 잃어버린 조각을 필사적으로 찾아 헤매는 미완성의 블록인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혼자만의 시간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이들은 타인을 통해 자신을 채우려 하지 않으며 스스로가 이미 완벽하게 다 갖추어진 하나의 완성된 퍼즐 세트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 산타바바라 캠퍼스의 벨라 디파울로 박사의 연구는 이러한 사실을 매우 과학적으로 증명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혼자만의 시간을 기꺼이 수용하고 즐기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친구나 가족, 그리고 지역 사회와 훨씬 더 깊고 단단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모든 감정적 욕구를 단 한 사람에게서 채우려 집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요한 시간 속에서 스스로의 에너지를 가득 채운 사람들은 타인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파괴적인 의존성을 보이지 않습니다. 당신이 혼자 보내는 시간의 질이 곧 당신이 타인과 맺는 관계의 질을 결정합니다. 결핍을 채우기 위해 누군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나 자신으로서 누군가와 마주할 때 비로소 진정하고 건강한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진심으로 혼자 있는 시간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제 스스로에게 당당히 허락을 내어주어도 좋습니다. 당신은 결코 이상하거나 고장난 사람이 아니며 오히려 뛰어난 사회적 지능과 단단한 자아를 가진 사람입니다. 다음번에 누군가 왜 그렇게 집에만 있느냐고 묻거나 회식에 가지 않고 혼자 책을 읽는 이유를 묻는다면 그저 나는 나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이라고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아마도 그 말 한마디면 모든 불필요한 대화가 완벽하게 끝날 것입니다. 만약 이 영상이 당신조차 설명하지 못했던 당신의 그 일상적인 습관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면 아직 화면을 넘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화면에 떠 있는 다음 영상들은 당신의 뇌가 왜 특정한 환경에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섬세함을 당신만의 강력한 무기로 바꿀 수 있는지 정확하게 해독해줄 다음 퍼즐 조각들입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으며 당신의 뇌가 가진 비밀을 모두 풀어낼 다음 공간에서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